안녕하세요, 크루 포켓몬스터의 무기화 포켓폰. 역시 남자의 로망을 끌게 하는 무기화 포켓몬이 만나서 이루어진 포켓몬의 무기화였기에 많이들 즐겨주신 것 같습니다. 중성화였으면 더욱더 많은 시청자분들이 즐기셨을 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성가은님의 요청대로 1세대 전설의 조류들과 뮤츠 그리고 이외에도 시청자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불순한 취향의 무기화. 진짜 이런 위험한 인간들 개좋아. 오늘 영상 만들만 난다. 아무튼 다양한 포켓몬들로 만들어진 무기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은 프리저입니다. 눈 덮인 산에서 추워서 얼어 죽게 될 상황에 나타나준다고 하는 전설의 포켓몬인데, 물론 얼어 죽게 될 상황에서 나타난다고만 했지 구해준다고는 안 했다. 이 프리저는 수많은 무기 중 창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마법사 무기에 어울릴 듯한 이미지의 포켓몬이어서 무기를 보고 역시 지팡이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창이군요. 창의 모양은 마치 나무 막대기 위에 프리저가 날개를 펴고 서 있는 모습이 연상되며 저 창 끝은 찌른 부위를 꽁꽁 얼게 만들 것 같은 빙속성 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자세히 보니 프리저가 간달프 턱수염 뽑아다가 턱에 붙인 후 미간에 새 각질을 키워 슈퍼그랑조 느낌이 나는 창끝을 가진 무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프리저는 긴 꼬리가 구름과 함께 휘날리는 모습이 장관이라고 설명되는 만큼 프리저의 꼬리도 창끝에 매듭처럼 포인트를 주었네요. 정말 이 창도 구름과 함께 휘날리는 모습이 장관일 것 같습니다. 수산물 장관. 이번에 소개해드릴 무기는 바로 썬더입니다. 뾰족뾰족한 날개와 생김새가 특징인 적백 포켓몬인 썬더는 활, 바로 보우로 무기화가 되었습니다. BOW, 브레스 오브 와일드. 야생의 숨결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여기서의 BOW는 바로 활입니다. 썬더의 생김새를 살려 활이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뾰족하게 디자인되었으며 색도 썬더 전매 특허에 노란색과 검정색으로 칠해진 게 고급져 보입니다. 화살에 맞으면 왠지 존나게 짜릿하면서 근육 경련에 시신경까지 다 마비될 것 같군요. 또한 썬더는 날 때 탁탁하면 뭔가 튀기는 듯한 소리가 난다는 설명처럼 화살을 발사하면 키자루의 속도로 탁탁거리며 시그재그로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모두들 예상하셨다시피 바로 파이어? 아니죠, 바로 밀탱크입니다. 취향이 오케이 목장의 젖소이신 분들이 못 참고 우유 하나 원샷 때릴까봐 소개해드리는 바로 밀탱크입니다. 2세대에서 좀 지랄맞은 난이도로 등장했던 꼭두의 밀탱크. 이런 밀탱크는 묵직한 비주얼과는 다르게 바로 로드, 마법사들이 들고 다니는 한손 무기인 로드로 무기화가 되었습니다. 무기의 머리 부분을 보니 슈로데의 캐슈펜스트가 생각나네요. 무기의 머리 부분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바로 중간에 달린 밀탱크의 GG. 여기에 밀탱크의 GG를 달아버릴 줄이야. 정말 보는 이에게 공포감을 선사해주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맞으면 육체 풀만족을 느끼며 영양 만점의 신체가 될 것 같군요. 이번 무기는 진짜 파이어입니다. 현재 전설의 3조류 중 2마리가 창과 활로 소개가 되었는데, 이번 파이어는 바로 불의 검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만화에서 불의 검은 정의의 검으로 많은 주인공의 필살 무기로 등장한 만큼 파이어의 검은 매우 정의로운 무기처럼 느껴집니다. 파이어의 불과 날개 모양이 느껴지는 손잡이부터 핸드가드, 그리고 불의 검이라는 타이틀처럼 검의 날 부분도 파이어의 색으로 칠해져 있군요. 자세히 보니 이 부분은 파이어의 머리 같은데, 처음 봤을 때는 파이어가 팔 벌리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으나 대본을 작성하며 계속 보다 보니 파이어의 경추뼈가 뒤로 돋아나서 검의 날이 된 것인가 라는 상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솥을 그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염 돋는 환상의 포켓몬인 뮤입니다. 작고 귀여운 외모와 높은 지능을 지닌 뮤는 작지만 치명적인 무기 바로 단도로 그려졌습니다. 두리뭉실한 뮤의 생김새보다는 뮤의 높은 지능을 기반으로 날카로운 단도로 표현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날카롭고 치명적인 단도는 영어로 DAGGER, 따거! 무기의 디자인 중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뮤의 꼬리를 연상시키는 줄과 뮤의 다리를 그대로 가져다 붙인 것 같은 손잡이 부위의 뮤 발인데요. 단도의 날이 시작되는 부분의 용도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따거! 뮤가 소개되었으면 뮤츠도 소개가 되어야겠지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포켓몬인 뮤츠. 난폭, 흉폭, 칙칙폭폭의 3위일체인 인조몽간 포켓몬 뮤츠입니다. 뮤츠는 웅장한 대검으로 무기화가 되었는데 칼에 좋지 않은 부분에 뮤츠의 꼬리가 달려있군요. 당연히 이 부분의 칼의 뒷면이겠지요. 아니, 뒷면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장식으로 인해 이 검으로 전투를 할 때 뮤츠의 꼬리 부분도 자기 멋대로 움직이며 상대방을 같이 공격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양새 때문인지 채찍 같은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보다 보니 갑자기 촉수가 생각나게 손잡이의 끝은 뮤츠의 손가락과 발가락과도 같은 모양을 본따 디자인된 것 같으며, 갈색의 칼날은 가운데가 비어있고 뮤츠의 피부색에 뿌리 같은 게 감싸고 있는 것이 마치 유전자 조합으로 탄생한 포켓몬인 뮤츠처럼 칼의 상체와 하체가 유전자 모양으로 연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 뮤츠의 복숭아뼈임?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여러분들의 불순한 취향에 의한 불순한 취향을 위한 포켓몬 무기화를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포켓몬은 바로 딱딱하고 인공적으로 숨막히는 자태를 뽐내는 포켓몬, 바로
폴리곤입니다. 불만 있습니까 휴먼? 폴리곤으로 만들어진 무기는 바로 폴리곤을 보고 하악하악거리는 불순한 종자들을 엄벌하기 위해 디자인된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성스러운 무기. 성스러운 인간 성기사들이 사용하는 무기, 인간 성기사 뿜뿜뿜. 바로 정의의 철퇴 메이스입니다. 철퇴의 모양도 딱 폴리곤의 국계선 꼬리를 아래로 당겨 쭉 핀 후에 꼬리를 잡고 냈다 풀스윙을 하며 적을 토벌하는 무기처럼 보이는데요. 메이스의 윗부분은 폴리곤을 정면으로 바라본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왠지 저 폴리곤 철퇴와 눈이 마주치면 일단 문단무용으로 뚝배기부터 깨질 것 같군요. 그리고 폴리곤의 다리 쪽이 철퇴의 양측에 달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메이스라는 무기와도 잘 어울립니다. 다음은 진짜로 여러분들의 취향을 위한 포켓몬, 숨막히는 자태의 이어롭입니다. 이어롭의 무기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먼저 이어롭의 진화 전인 이어로를 확인해보자면, 이어롤은 장갑 무기인 너클로 무기화가 되었습니다. 뭔가 이어롤의 가죽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이 너클은 이어롤의 털이 너클의 손목과 팔 등에 붙어있으며 작고 가벼운 느낌의 이어롤처럼 너클도 간단한 가죽 느낌의 디자인으로 꾸며졌군요. 그리고 이어롤은 말고 있는 귀를 뻗어서 공격한다고 설명이 된 것과 같이 건투의 잽이 연상되어 너클로 표현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어롤은 너클이었으니 이어롭은 뭔가 건틀리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했었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이어롭은 군화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디자인만 본다면 군화보다는 신가드처럼 보이긴 하나 검색을 해보니 LOL의 광전사의 군화도 그리브스라고 표현이 되어 저도 군화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군화로 표현이 되었을까 하고 이어롭의 설명을 보니, 이어롭은 가뿐하게 뛰어올라 달리거나 정중하게 만지지 않으면 그 매끈한 다리에, 오야 매끈한 다리, 아무튼 매끈한 다리에 채인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발차기와 연관이 되도록 디자인이 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군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어롭의 눈썹이라고 해야 하나? 이 부분이 각 군화의 양쪽에 달려있어서 재빠른 느낌을 주며 이어롭의 예민하고 경계심이 많은 특징이 군화의 뾰족한 가시와 장식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따뜻한 토끼털은 못 참지. 마지막은 바로 그 포켓몬입니다. 그 포켓몬을 바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그 포켓몬이 진화함에 따라 무기도 어떻게 변화하는지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랄토스입니다. 귀엽고 연약해 보이는 랄토스는 이마 한가운데에 뿔이 달린 것이 저는 마치 토블로레라2의 디스누프가 생각이 나지만 외모는 그와 정반대로 여리여리한 포켓몬인데요. 머리에 뿔로 사람의 기분을 감지하는 특징과도 잘 어울리는 무기, 바로 마법사의 무기인 완드입니다. 랄토스의 뿔이 트레이드 마크인 것처럼 완드의 윗부분에 달려있고, 이 부분은 랄토스의 머리 모양이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또한 가운데에 빨간 원이 떠있는 것이 에스퍼 타입인 랄토스와도 잘 어울립니다. 이런 랄토스가 진화를 하면 킬리아가 되는데, 킬리아는 특이하게 완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닌 펜싱을 떠오르게 하는 무기, 바로 콜리슈 마르드로 무기화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검의 외관만 본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검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예리한 눈으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킬리아의 양쪽 머리가 손잡이 보호대처럼 손잡이를 감싸주는 디자인과 킬리아의 양쪽 뿔 모양이 하나는 장신구처럼 다른 하나는 사춘기 소녀의 반항심을 보여주듯이 꼬인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킬리아의 머리 모양이 베르세르크 그리피스의 투거와도 비슷한 느낌이어서 저는 나름 뾰족한 무기인 콜리슈 마르드의 검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킬리아의 진화체, 오야 소리가 왜 나오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만 You touch my tra-la-la. 그러한 취향마저도 존중하기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포켓몬, 바로 가디안입니다. 가디안은 랄토스와 같은 마법사의 무기 완드가 법사 한손 무기였다면 양손 법사 무기인 스테프로 그려졌습니다. 블랙홀을 만들어내는 힘을 지녔을 정도로 지구 초토화급 능력을 지녔다는 가디안, 그런 가디안에 잘 어울리는 대마법사 무기이군요. 머리에 있던 뿔이 가슴으로 옮겨진 만큼 스테프의 가슴 부분에 빨간 장식이 되어 있으며 가디안의 치마 같은 부위는 스테프의 긴 빨간 뿔에 묶여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가디안의 머리 모양처럼 스테프의 위에는 초승달 모양과 그 안에 빨간 구슬이 떠있고, 이러한 모양과 가운데에 있는 빨간 장신구 때문인지 스테프가 아닌 메이플 스토리에 미노타우루스가 들고 있는 초승달 모양의 무기도 생각이 납니다. 뭐 모르는 것이죠. 가디안 스테프로 원거리 마법 공격 오지게 하다가 적이 다가오면 스테프로 적의 두개골을 야무지게 깨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지도요.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1세대 전설의 포켓몬과 여러분의 불순한 취향의 무기화를 같이 확인해보았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든 생각은 포켓몬의 설명과 모습이 무기에 잘 스며들게끔 고민한 리코의 노력이 느껴졌으며 나는 왜 오늘도 엑시의 게임에 실패했는가입니다. 새로 고침 연타하다가 분명 구매 버튼이 우측에 떠서 제 뇌가 키모찌를 외쳤지만 새로 고침을 연타하던 저의 왼손을 벽규를 외치며 바로 새로 고침을 또 눌러버리더군요. 오 망할 인생. 아무튼 이외에도 여러분이 보고 싶으신 포켓몬의 무기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그 이유도 적어주신다면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무더운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하게 머리털 빠지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